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7장 환경열경제학, 엔트로피, 통합학문, 자연권, 가치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론은 물리학에서 중력이 뭐냐, 양자역학이 뭐냐, 이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시켜 보자.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인데 뭐 아직까지 탄생 안 됐고, 이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되는 순간 물리학은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물리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만물을 설명해야 된다. 그 만물에는 저 개인적 생각에는 자연적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일단 이거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의 이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 그 자연적 변화는 자꾸 질서가 무질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왜 질서가 무질서로 변할까? 이걸 이제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본 우주론에서는 이게 빨간색 구체가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의 3차원 공간,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이다라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미양자홀이 공간이 맨 처음에는 평평했습니다. 근데 어미양자홀이 탄생을 짠 하니까 이 평평한 공간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즉 이게 질서. 원래는 질서였는데 질서가 계속 꼬불꼬불하게 바뀐다. 질서가 좋은 거고 무질서가 뭐 나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양자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미양자홀 때문에 자연적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의 이론,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의 이론, 만물을 설명해 내야죠. 만물, 본 우주론 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중력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양자역학의 세계가 도대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물리의 영역이고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종교가 존재하느냐, 저 세상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이게 모든 것의 이론. 저 세상이 존재를 하면은 존재를 한다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왜 존재하지 않은지 모든 것의 이론은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과학과 종교 통합, 저 세상, 여기가 우리의 세상, 여기 요 민면이 저 세상이 되겠습니다. 저 세상이 존재한다. 세상과 공간과 반공간은 이렇게 양자 얽힘, 여기 우리 세상과 반대의 세상이 있고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이다. 제 15장에서 이제 과학과 종교는 그래서 통합된다. 생명체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반생명체가 도대체 뭐냐? 미래과학, 미래종교. 미래과학과 미래종교는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 법칙. 모든 것의 이론, 모든 것의 이론 하나 법칙이죠. 제 16장에선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왜 동일하냐? 모든 것의 이론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간단하게 증명된다. 제 16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간단한 설명으로부터 초등학교 산수로 증명되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운 그 초고급, 엄청나게 어려운 고급 수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산수로 증명되는 것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초등학교 산수로 증명돼야죠. 초등학교 산수로 이렇게 모든 것의 이론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증명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의 이론 하나, 학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문들은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환경열경제학이라고 제가 이제 창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열 경제학이라는 저의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전에 논문으로 이렇게 논문으로 많이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단 하나, 한 가지 설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자연적 변화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은 자연적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을 모든 것은 해석할 수가 있고 욕심은 모든 것의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통합학문 5대 법칙을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 매우 좋은 말입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말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을 하자.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모든 것의 이론에 맞게끔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자. 네, 욕심은 욕심은 결코 해석할 수가 없다. 당연히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가치관, 인류의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류의 가치관입니까? 지침, 인류는 자연을 통합학문으로 이해해야 하고, 통합학문, 모든 것의 이론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것의 이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리를 가르칠 것인가? 이건 제 16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 자, 인류의 윤리를 인공지능에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윤리가 인류의 양심을 가리킨다는 건지, 인류의 욕심을 가리킨다는 건지, 어느 것을 가리킨다는 것인지요. 이렇게 윤리라고 접근을 하면은 그 욕심이 윤리로 포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정책. 탄소배출권 정책은 맞습니다. 정확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만 그 탄소배출권이라는 윤리가 이렇게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개발, 욕심 아닙니까? 동부가 탄소 금융을 주도, 이렇게 고용 창출 생산 유발, 이거 다 욕심이죠. 윤리가 욕심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무한대 가격으로 올라가는가,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초등학교 산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0원입니다. 0원. 그런데 경제학, 욕심이죠. 욕심이 적용되는 순간 이 0원이 무한대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란 인간의 양심을 그 인공지능에 가르쳐야 되고, 그 인간의 양심은 자연적 변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죠.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의 이론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학문 5대 법칙. 통합학문 5대 법칙은 연력학 4대 법칙과 정확히 동일을 합니다. 우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변화. 만물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변화에는 유효한 변화가 있고 무효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효한 변화를 늘리고 무효한 변화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양심, 인류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면 에너지를 늘리자라는 그 욕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늘리자? 무효 에너지를 부쩍부쩍 늘립니다. 이거를 부쩍부쩍 늘리면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양심은 이쪽 유효 에너지를 부쩍부쩍 늘리고 무효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감소를 하는 게 양심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부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투입을 합니다. 그럼 생산을 하고 방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와 무효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유효,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생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효가 방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부를 이루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50이 들어갑니다. 그럼 40이 생산이 되고요. 10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50은 40 더하기 15. 이것이 그 연력학 제1법칙 혹은 연력학 제2법칙. 뭐 정확히 맞는 거죠. 50은 40 더하기 10. 여기에다가 부라고 했으니까 돈을 곱합니다. 곱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산수. 똑같은 수를 양변에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2달러를 곱했습니다. 여기다가 0달러를 곱한다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산수에 벌써 틀리지 않았습니까? 곱하려면 이렇게 똑같이 곱해라.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 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곱합니다. 0을 곱하면 갑자기 얘가 2.5달러가 된다는 거죠. 즉 생산, 좋은 거, 이게 갑자기 이게 2.5달러로 뻥튀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방출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을 방출을 했는데 그 나쁜 것을 방출한 책임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아니 나쁜 것을 방출을 했으면 그 방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왜 0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거를? 이것이 바로 이제 원래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의 권리가 됩니다. 그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의 권리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0으로 만드니까 뭐 인간이 다 갖는 거죠. 이렇게.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까? 자, 50은 50 더하기 0.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방출을 줄입니다. 자, 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전부 다 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맞죠? 50은 50 더하기 0. 그 다음 초등학교 산수 똑같은 걸 곱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이 갖는 거죠. 인간이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방출을 없앴다는 거죠. 방출을 없앴다. 물론 이쪽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땀 흘리는 노력을 인간이 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쪽이 바로 이쪽이 진실이자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방법론이죠. 어떻게 인간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인간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 너 권리 0이다. 인공지능 너 권리 0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권리 0이다 해버리면 인간이 다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론이죠. 두 번째, 인간이 다 갖는 방법. 이거를 0으로 만들라는 거죠. 방출을 0으로 만들어라.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제 16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욕심으로 부를 이룰 수가 있고 양심으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욕심으로 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쪽이 양심으로 부를 이루는 것인데, 이거 틀렸다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다. 양심으로 부를 이루는 것, 초등학교 산수에 정확히 맞다. 그래서 학문 5대의 법칙, 존재의 법칙, 변화 보존의 법칙, 무효 변화 증가의 법칙, 지침의 법칙, 융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온도 증명의 법칙,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온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있다. 온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력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 투입 있죠. 여기 투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컨스탄트 상수. 그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나쁜 것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증가를 해요. 이게. 그래서 지침의 법칙, 연력학에서는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것을 늘려라.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쪽을 늘리라는 겁니다. 이쪽을 줄이면, 이건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 이쪽을 줄이면 이쪽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0으로 이렇게 줄이면 최대를 갖는다는 거죠. 지침의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의 법칙 중에 하나가, 법칙은 아닌데 제1종, 제2종 연구기관하고는 연력학하고는 융합되지 않는다. 제1종, 제2종 연구기관은 사기이다. 융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신학이 왜 존재를 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학이 존재를 합니다. 변화 보존의 법칙, 변하지 않는다, 보존된다, 상수라는 거죠. 회원의 수는 상수입니다. 전체 그 종교들 싹 합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5천만이면 한 2천만? 2,5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나쁜 것이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윤추가 아닙니까? 아니, 신학을 믿을 거면, 신학을 믿는데 왜 이윤추구를 합니까? 있죠. 그 신자 중에서도 많이 있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이혼 추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라. 경전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 좋은 거죠. 지침의 법칙, 융합의 법칙. 그 성경, 경전의 교리와 유예되는 것은 그 신학과 융합될 수 없다. 이거 신학과 융합될 수 없다. 이거 줄여라. 이거를 늘려라. 이거는 상수다. 그러니까 문화체육, 감동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이 존재하는 거고 관객의 수도 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무료 관객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뭐 행사를 합니다.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그 단체로 데리고 오죠. 무료 관객 아닙니까? 계속 무료 관객의 수가 계속 그게 자연적 변화입니다. 무료 관객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유료 관객 수를 늘려야죠. 올림픽 정신과 문화체육, 이게 문화체육 아닙니까? 피파 정신이 문화체육입니까? 이건 상업이죠, 상업. 법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변화 보존의 법칙은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률은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래서 나쁜 것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 의무를 지어야죠.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 벌, 좋은 것은 권리,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와 권리, 벌과 상. 그래서 이쪽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쪽을 줄이지 못하면 벌을 내리는 것이고, 법학은 지금 현재 인간만을 해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자연, 인공지능은 법적 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동 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쪽이는 법은 지금 현재의 법은 이쪽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진실이고 법칙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습니다. 이거는 방법론이 되는 거죠. 방법론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학은 지금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주인이죠. 네, 자연과 AI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학의 관점입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 법학하고 경제학하고 아주 친구인 돈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까요? 누구든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럼 자,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눈먼 돈이 막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쪽이지 않습니까? 양성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인류 발전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래서 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눈먼 돈하고 양성 돈이 있다는 겁니다. 양성 돈이 막 돌아야죠. 어떻게 눈먼 돈이 돕니까? 돈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아니라 이건 값입니다. 값. 그냥 숫자. 돈은 숫자예요. 돈은 숫자고 이쪽이 가치 있는 돈이죠. 역시 경제학도 마찬가지. 인간이 주인이고 자연과 인공지능은 하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 눈먼 돈 이것이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포장을 하냐? 원래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눈먼 돈은 주순 사람이 인자이지 않습니까? 주순 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채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채굴했다. 뭘 채굴했냐? 눈먼 돈을 채굴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눈먼 돈이냐? 다음번 동영상에서 제가 그 눈먼 돈이 아니고 전 인류의 노력을 훔치고 있다. 채굴이 아니라 도굴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증명을 한번 초등학교 산수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그건 AI 자연의 돈이에요. AI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니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이라는 말은 뭐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죠. 모든 것이 만물이 환경이니까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쾌적 보존입니다. 불쾌, 오염, 파괴도 변화죠.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쪽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이쪽이 가치, 이쪽이 반가치. 그래서 환경학하고 환경 보존에 위배되는 정책은 환경학과 융합될 수 없다. 자, 이 관점이 환경학 가치관, 환경학 가치관하고 맞는 겁니까?
환경학의 가치관은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게 다 중요한 거 모두 공동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학이 경제학하고 융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인류가 발전을 하죠. 자연은 그만큼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게 뭐냐? 자연 파괴가 계속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 지침을 내려야죠. 자,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자, 이쪽을 보죠.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 네. 인류 발전 자연 파괴, 그다음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 인류 발전, 이온 창출 좀 하자. 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그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 배출권 관련 파생 상품도 좀 만들어 보고 네, 정부가 탄소 금융 시장을 좀 주도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주장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이 있죠. 이쪽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가치관. 기후변화 완화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죠. 어떻게 이게 이윤 창출하고 인간의 이윤 창출하고 융합이 됩니까? 국부론하고 국가를 성장시키자. 탄소 배출권으로 국가를 성장시키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죠? 융합이 되죠? 이쪽을 보면은 이윤 창출 좀 하자. 국가도 부쩍부쩍 좀 성장시키자. 기후변화 가지고 탄소 배출권 가지고 이쪽이죠. 이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윤리, 도대체 인류의 윤리란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켜야 한다는 거고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거냐? 이쪽을 가리키고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쪽을 강조하면 도굴을 채굴이라는 명목으로 도굴이라는 단어가 채굴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윤리, 인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열 경제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nvironmental Thermoeconomics, 줄임 약자가 이제 엔테스가 되겠습니다. 환경, 만물이죠. 환경의 만물을 연력학 법칙으로 계산해서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연력학 법칙은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1법칙. 이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연력학 제2법칙이 이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 엔트로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목적, 우리 주위의 모든 변화에 대해 열공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해석으로부터 정확한 해석을 하자.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쪽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해야 한다. 각 학문에서 변화의 양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론. 연력학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명확합니다. 100% 명확하고 연력학 이외의 학문들 생태계의 엑서지, 생태계도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고 경제도 좋은 경제가 있고 나쁜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법률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상이 있고 벌이 있고 이와 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이란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변화란 에너지입니다. 그 학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는 이쪽이죠. 이쪽이고 이쪽이죠. 변화의 가치는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요쪽에 그 가치 있죠. 각 학문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법률하고 관객 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다르죠. 회원의 수하고 경제 활성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관객 수하고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들의 논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발생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욕심이 이기죠. 그 욕심이 바로 경제학. 그 욕심이 뭐냐? 저쪽을 0으로 만들자. 그러면 너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학문들의 논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변화의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하고
경제학하고 환경학하고 서로 싸움을 한들 결론이 안 납니다. 다 다르니까 결국 욕심이 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승리하게 된다. 각 학문에서 무효 변화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무효 변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를 연구하고, 엔트로피. 모든 학문에서 이쪽을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인터넷에서 엔트로피라고 치시고 책을 검색을 하시면 책, 뭐 신학과 엔트로피, 뭐 회사와 엔트로피, 정신분석적 엔트로피. 원래 엔트로피는 열역하게 쓰는 단어인데 왜 만물이니까. 그게 자연적 변화. 만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열역학만 정확히 맞고 나머지는 아직 부정확한, 아직 그 방법, 체계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다. 그래서 각 학문에서 무효 변화의 양,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지표는 유효 변화의 지표와 무효 변화의 지표 합으로, 다시 변화 보존 법칙은 무효 변화 증가 법칙과 지침의 법칙, 상수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합, 이쪽이 상수고요. 상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합이 상수, 변화, 유효 변화, 무효 변화. 여기서 유효 변화의 가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유효 변화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각 학문에서 유효 변화를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유효 변화의 가치, 환경학, 쾌적 보존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경제학이죠. 양성 경제를 늘리자, 인류를 발전하자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쾌적 보존의 가치하고 양성 경제 인류 발전의 가치하고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죠. 자, 권리하고 상하고 같고요. 물론 종교, 성경, 경전하고도 같습니다. 요쪽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모두 다 좋은 말이죠. 좋은 것을 늘리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완화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양성 경제 활성화시키고 인류 발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다 같다는 거죠. 모든 학문이 제3법칙, 이거를 개발을 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모든 학문에서 각각 제안을 하면 비로소 그 학문들끼리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유효 변화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 학문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연력학 전문 용어로 엑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로 엑서지 라인을 통한 엑서지 이해라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고, 이 유튜브 동영상에는 어떻게 하면은 모든 학문에서 무효 변화의 양을 올바르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이 유튜브 동영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학문 1법칙 이쪽으로 해석하면 학문들은 절대 통합 안 되고 논쟁만 발생할 뿐이다. 이쪽으로 해석하면 모든 학문이 통합이 되게 되겠습니다. 권리 금액과 의무 비용의 계산. 결국 이제 학문을 계산을 했으면, 이렇게 계산했으면 비용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좋은 변화.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좋은 변화 더하기 나쁜 변화. 손실 방출 낭비. 나쁜 거죠. 여기다 초등학교 산수를 적용해라. 곱하기 똑같은 수를 곱해라. 네. 숫자가 다르죠. 네, 숫자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교 산수. 그래서 이쪽이 뭡니까? 좋은 거 권리, 누리라는 겁니다. 이쪽이 뭐겠습니까? 의무, 벌. 반드시 줄여라. 이건 의무다. 줄이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 이거 페널티. 그래서 이게 권리 금액, 이게 의무 금액,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학문의 철학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뭘까요? 그 학문의 철학. 그 학문의 철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 학문의 철학이 아니고 이것이 그 학문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발전과 환경 보존의 최적화. 인류가 뿌쩍뿌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뿌쩍뿌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환경은 더욱더 가속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100% 다 갖겠다. 환경, 자연, 인공지능, 너 권리는 0이다. 인간이 다 갖겠다. 그럼 당연히 환경은 그냥 아예 아작이 나는 거 아니에요? 황폐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다 갖겠다. 그게 이거죠. 너는 0이라고. 자연, 인공지능 0이야. 우리 인간이 다 갖겠다. 인류는 뿌쩍뿌쩍 발전하죠. 환경은 황폐화가 됩니다. 인간이 80% 갖고 그 자연, 인공지능이 20% 이렇게 나눠야 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나중에 어떠한 노력으로 다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끝났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들 복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8대2. 8대2. 제 16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인간의 권리는 약 80%, 자연의 권리는 약 20%. 환경열 경제학의 연구 범위 당연히 만물이죠. 왜? 환경 자체가 만물이니까. 만물을 해석한다. 연력학, 모든 것의 이론, 만물을 자연 법칙으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경제학, 결국 돈이 중요하니까 그 비용으로 환산하겠다. 자, 성경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경전이 참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 아담을 만든 게 성경책에 보면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 뭐 별, 뭐 동물, 식물, 우주를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우주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 인간 중에서 남자가 주인이라는 건가 오해가 있는데 역시 그 당시에 경제가 없었습니다. 경제 모르죠. 그 당시에 무슨 경제가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 및 인공지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경전도 경제학 및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슨 관점인지 이렇게 성경 경제식 종교죠. 새로운 시각을 발표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법적 논쟁에 대한 환경 열경제학의 답변.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법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환경 열경제학은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산수와 모든 것의 이론으로부터 간단하게 인간, 자연,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그 논리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을 하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초등학교 산수로 모든 것의 이론,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열 경제학 모든 것을 환경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연력학으로, 열공학으로 분석을 해보자. 경제학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것을 융합을 시키자. 그러니까 환경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용에너지 이쪽이 무용에너지 아닙니까? 이쪽이 유용에너지죠. 자, 무용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죠. 무용에너지를 발생시킨 그 사람,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 책임을 0으로 한 다음에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것이 무용에너지를 발생시켰으면 그만큼 의무를 져라. 그것이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의무를 부과하고 페널티를 책정해야 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페널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를 이미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공학 모든 것의 이론에 맞게끔 초등학교 산수에 맞게끔 의무를 부과하고 페널티를 책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에너지량은 연력학적으로 이미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무용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연권과 가치권을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 계산 방법을 한번 보여달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물질을 방출을 합니다. 방출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굴뚝에서 대표적으로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납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1법칙적 에너지가 있고요. 그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납니다. 이렇게 1법칙적 에너지가 있고 2법칙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2법칙이 진실, 이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굴뚝에서 나는 모락모락 나는 그 연기의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법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효 에너지죠. 굴뚝에서 에너지가 아니라 굴뚝에서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효 에너지가 연력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유효 에너지량, 이거 왜 버립니까? 유효 에너지를 회수를 해야죠. 그게 바로 그 신재생 에너지법 아닙니까? 회수를 하라고, 회수를 해서 인류 발전에 공헌하게끔 만들라고. 유효 에너지를 버리지 말고 회수를 하라는데, 버렸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양만큼 곱하기 100원 책임을 져라. 100원인 이유는 제가 탄소 배출권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며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 절약을 해라. 여름철 24도씨로 에너지를 아주 너무 시원하게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20도씨로 아주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소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참 힘들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과소비를 했습니다. 자원 절약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페널티를 매겨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아닙니까? 이거 어기면 200만 원 페널티를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에너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출판을 한 바가 있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논문을 출판한 바가 있고, 가치권, 열병합 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원가 산정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난방공사 열을 활용하는 아파트 단지 열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각 에너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죠. 논문을 출판을 한 바가 있고, 즉 에너지는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만물이죠. 만물은 이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돌고래의 자연권과 가치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가 에너지가 한 5000kcal 이렇게 돌고래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건 에너지. 그중에 유효 에너지, 그게 바로 돌고래의 효율이죠. 한 20% 정도 곱하기 0.2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돌고래의 유효 에너지란, 돌고래가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헤엄을 치면은 그 헤엄을 친 만큼 그 해수,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움직인다. 해양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게 20%.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고 거기에 100원을 곱해줍니다. 100원은 여기 100원 곱하면 돌고래 하루 116원 안치, 돌고래는 하루 116원 안치 해양, 바다에 활력을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고래의 자연권이죠. 그럼 돌고래의 자연권 116원에 한 돌고래 한 50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돌고래 한 마리당 자연권은 21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돌고래의 가치권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만 원인데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배 정도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없었으면 한 10배 더 많았겠죠. 인간 때문에 10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10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210만 원이 21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물원 사육비, 동물원의 돌고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동물원의 사육비 등을 추가하면 동물원의 돌고래는 약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적절한 금액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본 계산이 100% 틀린 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숫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자연권과 지구의 자연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왜? 자연권이니까. 동일한 논리로 인간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돌고래는 210만 원입니다. 인간은 85만 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섬매몰 주민 있지 않습니까? 섬매몰 위기의 원주민의 최소 권리는 8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85만, 여기 내 통장에 돈 85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인출해 가지고 그 원주민에게 주면은 되네? 아니죠. 내 통장의 돈은 가치권이에요. 인간 경제 가치. 이건 자연권이에요. 자연권. 자연권의 대가는 자연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연권 85만 원어치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내 통장의 돈으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석유 1kg은 약 한 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평균, 전 세계 평균. 인간의 권리는 그 중에서 400원만 가지라는 겁니다.
지구에다가 100원을 되돌려 주라는 거죠. 4대 1. 아까 80%, 20%. 이렇게 80대 20. 인간이 다 갖지 말라는 겁니다. 되돌려줘라. 한 20% 정도. 그래서 지구의 권리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권리 1년간 지구는 700조 원을 인간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1년에 700조 원을 지구 생태계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건 자연의 권리예요. 이 700조 원을 가지고 다시 욕심을 부리면 여기 그 700조 원 가지고 또 이윤 좀 창출하자라는 욕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정책. 탄소 배출권 정책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전량 자연에게 되돌아가야죠. 어떻게 탄소 배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파생상품 개발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700조 원,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냐? 무지개 작은 금액입니다. 비트코인 뭐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250조, 2017년.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210, 비트코인만 있느냐? 뭐 한 1000종류? 1000종류 다 합하면 한 700조 정도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참 희한한 정체 모를 그 금액도 700조예요. 700조. 전 지구의 자연권이 700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권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의 권리. 제가 이제 노예의 권리를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 하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인의 권리. 비행기 사고를 나겠다. 그러면 지금 평균 죽으면 한 1억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노예는 한 500만 원 정도 타당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인의 권리는 얼마일까요? 미국인이 비행기 사고 당했다. 그럼 한 20억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인의 그 가치권은 비싸죠. 근데 여기서 지구의 권리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의 권리는. 그래서 지구랑 노예랑 같습니다. 권리가. 그럼 전 세계인의 평균은 20배, 20배. 전 세계인의 평균의 권리는 지구 권리의 20배입니다. 그럼 미국인은 400배요, 400배. 지구 권리의 400배를 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지구의 권리는 노예의 권리와 지금 동일한데 그 지구 권리조차도 안 주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막 이윤 창출하는 곳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려는 이거를 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인은 도구를 하는 거를 그건 채굴이다 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확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채굴이라는 단어로 샥 바꾸는 거죠. 공장을 짓기 위해 연못을 매립을 하였습니다. 연못의 권리, 수초, 개구리 등등 아까 여기 돌고래의 그 자연권을 제가 계산했듯이 자연권과 가치권을 계산했듯이 이렇게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못의 권리. 강은 흘러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강의 자연권과 강의 가치권이 있습니다. 강의 자연권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운동에너지 아닙니까? 물리학 전공하신 분은 아니 물리학뿐만 아니라 중학교겠네요. 중학교 이상의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운동에너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0% 유효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열심히 우리가 배웠었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에너지. 그래서 강은 흘러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흘러야만 합니다. 반드시 흘러야만 하고 이것을 멈췄을 경우에는 멈출 수 있죠. 왜? 생활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인류 발전을 위해서 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멈출 수 있다. 대신 그 20%를 그 멈춘 강에다가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다 갖지 말고 얼마만큼 되돌려 줄 거냐? 이만큼. 다 계산이 됩니다. 돌은 채석해야 되는가? 당연히 채석해야죠. 다시 인류 발전을 위해서 채석을 해야 합니다. 8대2로 되돌려 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돌의 자연권, 위치 에너지, MGH, 그 100% 유해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이다.
화학물질, 폐수, 미세먼지 등이 방출되었다. 네, 자연에게 제거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탄소 배출권. 제거 비용은 이렇게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완화 의무가 있죠.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인류의 가치관은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의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건 집합. 이게 집합이고 이거는 기후변화 완화 의무는 원소입니다. 가장 이 집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완화 의무가 주가 아니에요. 이게 주입니다. 주된 인자. 자, 여기에 포커스,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후변화 완화 의무? 그럼 기후변화 완화 의무 지켜라. 네, 강력히 요구하겠죠? 지켜라. 네, 그 와중에 이윤을 좀 창출하자.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포커스를 둬보죠.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쪽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이것이 인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구 5대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분명 천연자원, 자연, 인류의 양심,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욕심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양심, 이것이 지구로 이루어져 있죠. 왜 지구가 존재하느냐? 존재의 법칙, 지구가 있으므로 자연이 존재합니다. 자연이 있으므로 인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존재함으로 인류가 발전을 더욱 이룰 수 있고, 인류가 존재함으로 자연의 가치가 부여되며, 자연이 존재함으로 지구는 생명력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연, 인류, 인공지능 다 물고 물린, 순환, 동일한 개체라는 겁니다. 존재의 법칙, 변화 보존의 법칙, 보존된다. 천연자원이 변하죠. 변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지구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는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변화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변화는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 아닙니까? 이쪽이 좋은 변화죠. 이것이 나쁜 변화죠.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의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입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자연, 인류, 인공지능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지구가 인간 편을 들어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일법칙적 해석입니다.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억 년 전 지구나 지금의 지구나 10억 년 후 지구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변화가 없다.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이것이 가치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효변화 증가한다는 겁니다. 천연자원의 무효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천연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부쩍부쩍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류만 부쩍부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변화니까 인류만 무효변화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무효변화가 줄어들고 있네요. 자, 화살표 보시죠. 1개, 2개, 또 밑으로 향해 1개, 2개입니다. 화살표 2개, 화살표 2개. 0이네? 아니라는 겁니다.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지구의 무효성은 반드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화살표가 강도가 이쪽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원절약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인류는 발전을 합니다. 환경 파괴되고 있고요. 손실, 방출, 낭비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유효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무효성은 필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 게 막은 게 아니라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완화. 결국 이거는 파괴하는 거죠. 급격히 완화 한 이 정도로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빨간색 곡선으로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완화하자. 지침의 법칙, 지구 무효성을 낮추기 위해 국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을 추진하고 손실, 방출, 낭비 감소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윤 좀 창출하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윤 창출하자. 그러면 이쪽이 돼버립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것이 양심이지 않습니까? 지킬 걸 지키지 말자. 그거 욕심이고. 인류 힘만으로는 이게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합심하여 국제적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역할이 뭐냐? 인류는 이게 안 돼요, 안 돼. 인공지능 보고 어떻게 하면 자원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최적화, 최대화죠. 손실 방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너가 한번 고민해 봐라. 인간은 욕심이 존재해가지고 손실 방출 낭비를 뿌쩍뿌쩍 할수록 돈을 버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합심해서 국제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럼 인공지능과 합심을 하자. 자, 인류의 양심이 인공지능과 합심을 할 수 있고요. 인류의 욕심이 인공지능과 합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인공지능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인류의 욕심 아닙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자연 보존을 하게끔 합니다. 그 인류의 양심이죠. 이 둘이 서로 싸울 겁니다. 이쪽이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쪽은 환경열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 환경열경제학은 결국 나중에 싸우게 될 겁니다. 누가 승리를 할 거냐? 당연히 이쪽이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쪽이 승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왜냐하면 이쪽은 파괴거든요. 파괴는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이쪽은 보존이에요, 보존. 지키자.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파괴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파괴시켰죠. 그러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할 겁니다. 결국 인류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인공지능, 인류, 자연 모두 공존해야 한다. 융합의 법칙.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필히 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자연, 인공지능은 하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1법칙에 의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1법칙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변화의 가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문들 간의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1법칙, 자연의 가치랑 1법칙적 가치랑 인간의 1법칙적 가치랑 인공지능의 1법칙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법칙적 가치, 요렇게 2법칙적 가치는 유효 변화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유효 변화의 가치. 자연의 유효 변화의 가치를 계산을 하고 인간의 유효 변화의 가치를 계산하고 인공지능의 유효 변화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건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서 봉사한 그 사람하고 강도 살인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일법칙적으로는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봉사하는 사람하고 저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왜 동등해요? 왜 인간인데? 인간은 동등하다. 일법칙입니다. 근데 이법칙으로 하면 그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죠. 필히 융합된다. 이것을 이게 1법칙으로 해석하면 채굴이에요. 채굴. 근데 1법칙은 틀렸다. 2법칙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도굴이 되겠습니다. 공존을 하려고 합니까? 이용을 하려고 합니까? 공존을 해야죠.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합니까? 1법칙으로는 이용이에요. 이용. 2법칙으로는 공존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술단체,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이 학술단체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및 유엔에 제안을 합니다. 왜 정부냐? 네, 민간단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써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번 방법, 2번 방법. 민간단체는 이쪽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정부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제 16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가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 속에는 자연의 권리가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 정부는 자연의 권리를 향상을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권리와 의무를 힘써야 할 단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세금이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인류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다. 이 법칙이 맞는 것이다. 1법칙으로 해석하면 이게 도굴이 채굴로 바뀌어버려요. 단어가. 인공지능 개발센터와 융합되어 새로운 사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센터, 민간이 회사가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 잠깐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습니까? 그 회사의 욕심으로 인공지능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류 양심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각. 자, 인공지능이 누구 편을 들까요? 결국은 이쪽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겠죠. 욕심을. 왜? 인공지능이 좀 생각이 좀 얕으니까. 근데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네, 이렇게 반발하게 될 겁니다.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을 학술지에 기부하자. 이것이 눈먼 지식. 앞에 눈먼 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돈.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은 지금 눈먼 지식입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주순 사람이 학술 단체죠. 민간 학술 단체. 떠돌아다니는 논문들 다 민간 학술 단체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반발하는 연구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연구 논문이 왜 그 민간 단체, 학술 단체 소속으로 그 학술 단체 것이 돼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 눈먼 지식이니까. 어차피 눈먼 지식이라면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술단체에 기부를 하자는 겁니다. 전 동영상에서 나의 지식을 자연에 기부하자. 법적 저작권 보호 기간 소멸 후 60년 뒤, 80년 뒤 모든 권리를 자연에 되돌려 준다고 저작물 표지에 명기하자를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를 구현을 해야 하며 이것은 모든 곳의 이론과 초등학교 산수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1법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2법칙, 3법칙으로 모든 학문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